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첫 번째로 전자기력, 두 번째로 마이크와 스피커의 원리, 광자원 효과입니다. 원래 이 전자기력에 관한 내용은 물리 1에서 다루지 않지만 물리 1에서 마이크와 스피커의 원리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자기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짤막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자기력은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기장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장이 생겨나려면 자석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어떤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즉 자석이 두 개가 있는 효과를 발휘해서 자석이 두 개가 있으면 같은 극일 때는 청력이 작용하게 되고 다른 극이면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작용하는 힘을 합쳐서 전자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 N극에서 S극으로 이제 자석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N극에서 S축 방향 쪽으로 자기장이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도선에서 이제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이 도선은 앙펠의 오른손 법칙을 써서 이제 화면의 여기 위쪽 부분은 이렇게 자기장 아래쪽 방향으로도 자기장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입체적으로 여기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도선의 위쪽 방향에서는 자기장이 같은 방향이 돼서 세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 방향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자석에 의한 방향과 도선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서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큰 쪽과 작은 쪽이 생기는데 큰 쪽에서 작은 쪽 방향 쪽으로 힘이 작용하는데요. 이때의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이 전자기력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인지,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또 도선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따져줘야 돼서 복잡한데 그런 걸 한꺼번에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왼손으로 써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지, 검지, 중지를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지와 검지, 중지가 다 수직하게 펼치게 되면 이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은 힘의 방향이 되고 검지는 자기장의 방향, 그다음에 중지는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여기 다 셋 다 수직하게 되어 있을 때 이 도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때 도선이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더라라는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도 가능하고 뭐 왼손으로도 가능한데 한 가지 경우만 가지고 방향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이제 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 힘이 얼마만큼 크게 작용하는지 계산을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력 F는 뭐하고 연관성이 있냐면 이 자석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만큼 세냐, 크면 클수록 전자기력이 크게 작용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많이 흐르면 많이 흐를수록 전자기력이 셀 거고, 세 번째 이때 작용하는 도선에 작용하는 길이가 자기장이 영향을 끼치는 이제 면적이 길면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기력이 크게 작용할 겁니다. 요거를 한꺼번에 표기한다 그러면 전자기력은 BIL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물리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싫어하고 이퀄로 바꿔주기를 좋아하죠. 그럼 요게 특별한 상수가 붙어서 각계 비례관계식을 등식으로 바꿀 수 있지만 여기서는 때마침 그냥 이렇게만 곱해도 공식이 성립하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력은 BIL 자기장, 전류, 도선의 길이, 작용받는 도선의 길이를 곱한 값으로 표현이 되더라. 이 셋 다 수직이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장의 세기가 0.2 테슬라, 도선의 길이가 각각 2m, 2A 전류가 흐를 때 A 지점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의 전자기력이 작용하느냐, BIL에서 자기장의 세기 0.2 곱하기 전류가 2A 흐른다고 했으니까 2 곱하기 도선의 길이가 2m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요. 계산하면 0.8N입니다. 그래서 도선 A가 받는 힘은 0.8N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도선 B가 받는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고,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셋 다 수직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의 방향이 나란하게 되죠. 그러면은 힘이 영향을 받지 못해서 전자기력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0N이 되는 거고요. 제로다,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선 C가 받는 힘은 이때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때 길이가 L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나란한 것도 아니고 수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직한 부분에 적용하는 거를 따져준다 그러면 이 자기장에 영향을 있게 이 도선이 요 정도의 길이만큼만 영향을 받게 돼요. L'. 이 L'하고 세타랑 요 길이랑 연관성 있는 거는 삼각함수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사인 세타는 빗변 L분의 높이 L'이 돼서 제가 활용하고자 싶은 L'은 L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력을 구하면 BIL인데 여기서는 요 L이 아닌 요 수직인 L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요 L 부분에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BIL 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일반적인 공식이긴 해요. 그래서 이때 세타가 30도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지게 된다 그러면 계산하면 자기장의 세기 0.2 테슬라, 길이 2m, 그 다음에 전류 2A, 사인 30도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계산하면 0.4N이더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일반적인 공식인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 사인 값이 0도예요. 나란하기 때문에. 그럼 요게 0이니까 다 제로가 되는 게 B 경우인 거고요. A 경우는 요 사인 값이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인 90도는 1이니까 BIL만 계산해도 되는 거죠. 똑같은 경우니까 사인 세타를 붙여서 외워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와 스피커의 원리인데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제 기술적인 기술 과목이 돼버리기 때문에 간단한 원리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이크 같은 경우에 이제 필수 부품 같은 경우가 뭐냐면 진동판, 그 다음에 코일, 도선이 꼬여 있는 거죠. 코일, 그 다음에 자석이 이 세 가지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스피커도 진동판, 그 다음에 코일, 자석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둥그라니 마이크 안에 여기 진동판이 들어가 있고 여기 끝에 코일이 당겨져 있고요. 여기 이제 자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리를 이렇게 비추게 된다 그러면 진동을 하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할 때 이 진동판이라고 하는 녀석이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앞뒤로 진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연결되어 있는 코일이 앞뒤로 진동을 하는데, 요게 자석한테 접근하는 동안에 여기 있던 녀석이 접근하는 변화가 싫으니까 너 밀어낸다 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코일에 뭐가 나타나냐면 유도전류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나요. 즉 마이크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전자기 유도 현상, 패러데이 법칙이라고도 하죠. 요걸로 인해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이 유도전류가 전기신호인 거죠. 즉 전기신호가 만들어져서 증폭기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 증폭기에는 트랜지스터가 있어서, 트랜지스터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스위치 역할과 증폭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증폭작용으로 해서 이 전기신호를 더 강력한 녀석으로 만들어준 거죠. 지금 진폭이 커졌죠. 이런 신호를
더 크게 키워서 요거를 스피커한테 보내주게 된다 그러면, 스피커도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진동판에다 코일이 되어 있고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이때 전기 신호가 와서 코일로 가게 되면 전류가 흘렀잖아요. 그럼 전류가 흘렀으니까 이 코일 부분은 뭐가 되냐면 자석처럼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자석하고 인력이 작용할 수도 있고 청력이 작용할 수도 있고 해서 왔다 갔다 요 코일이 앞뒤로 왔다 갔다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진동판도 같이 덩달아서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 요 주변에 있는 공기들도 이게 진동을 하게 돼서 그게 귀에 전달되게 된다 그러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피커에서는 무엇을 활용하느냐? 전자기력을 활용한다. 그 다음에 마이크에서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활용한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학습 주제에서 이제 주인공격인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을 해서 금속에다가 빛을 쏴줬더니 빛을 비춰줬더니만 여기서 전자가 튕겨져 나가더라 하는 게 이제 광전 효과예요. 그래서 이 광전 효과를 이제 찾아내기 전에 빛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빛은 알갱이처럼 되어 있을 거다라고 했었고,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사람, 맥스웰 이런 사람들은 실험을 해가지고 간섭 현상, 빛의 간섭 현상, 전자기파, 회절 현상, 이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빛은 파동이다, 물결처럼 되어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광전 효과를 이제 현상을 접하고 나서 파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다시 빛은 입자로 설명하면 이 광전 효과가 아주 깔끔하게 설명이 되더라라는 거죠. 요 실험들을 막 했을 때 다 옳은 말이었는데, 그럼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둘 다 똑같다라고 해서 빛의 이중성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빛의 이중성. 빛은 둘 다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밝혀지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여전히 각광받는 최신 과학 주제인 거죠. 빛이. 해서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속에다가 빛을 쏘게 되면 전자가 튕겨져 나가는데, 금속은 물질이죠.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핵하고 전자가 결합된 거를 이제 원자라고 하는데, 한 두 개만 그려볼게요. 이 금속의 원자가 핵하고 전자가 이렇게 인력으로 서로 잡아당기는 거를 화학에서는 결합 에너지라고 하고, 물리에서는 이거를 1함수라고 합니다. 1함수. 결합 에너지 1함수. 기호로는 W를 써요. 그래서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 결합 에너지보다 강력하면 이 결합 에너지가 끊겨서 전자가 튕겨져 나온다 하는 내용이 광전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금속에다가 빨간색 빛을 쏴줬는데 전자가 튕겨져 나가지 않았는데, 파란색으로 쐈을 때는, 파란빛으로 쐈을 때는 전자가 튕겨져 나가더라. 이렇게 첫 번째 실험을 한 거죠. 그러면은 빨간색은 왜 안 나가지? 빨간색을 더 강력하게 많이 쏴볼까? 라고 했더니만 여전히 빨간색에서는 전자가 나가지 않았던 거죠. 파란색이 뭔가 특별한가 해가지고 파란색을 그냥 아주 약하게만 쐈더니만 파란색에서는 전자가 잘 나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를 파동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입자 알갱이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간단하게 되는지, 이 광자, 입자라고 하는 녀석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이 광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빛의 입자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이 빛의 입자를 용어를 붙였는데 광량자라고 했었습니다. 광량자. 근데 이제 후세 과학자들이 광량자라고 말고 광자, 포톤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라고 해서 요즘 이제 광자라고 이제 빛의 입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때 먼저 빛의 세기부터 좀 볼게요. 지금 전구가 2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광자가 5개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서는 광자가 3개가 나왔으니까 밝은 빛과 어두운 빛 중에서 어떤 게 밝은 빛이냐, 이 친구가 밝은 빛이다라는 거죠. 밝은 빛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광자수가 많은 경우가 밝은 빛이다라는 겁니다. 광자수를 잘 새겨 두시고요. 이제 빛의 세기 용어 좀 조심해 주세요. 빛의 세기랑 빛의 에너지 얘기할 때 빛의 세기가 세다, 크다 이런 거 할 때 세기는 밝기 또는 광자의 개수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제 잠시 뒤에 위에서 얘기할 때 에너지 얘기할 때 에너지가 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밝은 게 아니고 뭔가 색깔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빛의 에너지 얘기할 텐데 이번에는 광자가 왼쪽에는 빨간 광자가 5개가 나와 있고 오른쪽은 파란색 광자가 5개가 나와 있습니다. 광자의 수가 같으니까 빛의 밝기는 동일해요. 빛의 세기가 동일하고 빛의 세기가 동일하면은 같은 밝기라는 거죠. 밝기는 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빛의 에너지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 빛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E는 hf라고 해서 플랑크 상수 h의 요 f는 프리퀀시 진동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hf인데 진동수가 빨간색 계열 레드의 진동수를 가지게 되는 거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hf만큼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한다 그러면 빨간색 에너지와 파란색 에너지를 비교하면 가시관성 영역 중에서는 파란색의 에너지가 더 세요. 에너지가 더 세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진동수 hf 값으로 표현이 되는데 플랑크 상수는 같은 값이니까 결국 진동수는 파란색 계열이 더 많이 진동을 하는 거죠. 즉 이쪽 파란색 계열이 빛 에너지가 세다, 크다라고 얘기하고요. 빛의 세기가 세다라고 하는 표현이랑 좀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인데 위에 있는 거 광자 한 개당 광전자, 튕겨져 나오는 전자를 광전자라고도 얘기하는데 보통 이때 광자는 생략을 많이 합니다. 광자 한 개당 전자 하나만 튕겨져 나온다 인 거고, 그래서 요 2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앞에서 요 실험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금속의 첫 번째 실험, 빨간색과 파란색을 비췄을 때 왜 파란색만 나오느냐 설명한다 그러면 금속을 이루고 있는 원자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때 결합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2만큼이 결합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때 빨간색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약해요. 그래서 6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파란색은 에너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17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빨간색을 비춰줬을 때 이 빨간색의 6 에너지를 전자에다가 보내게 된다 그러면 결합 에너지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결합 에너지 이람수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튕겨져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각각 하나의 에너지가 요 결합 에너지보다 세기 때문에 요 17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를 끊는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 17에서 12만큼을 끊는데 사용을 하고 전자가 튀어나올 때 그 나머지를 갖고 나오게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결합 에너지가 10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6의 에너지로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결합 에너지를 끊을 수가 없어서 전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파란색을 보내주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비실비실한 하나의 빛만 쏴준다고 하더라도 이 결합 에너지를
17이라고 하는 파란색 빛 에너지가 이걸 끊을 때 더 큰 에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가 끊어지고 전자가 튕겨져 나오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입자성으로 설명하면 광전 효과를 매우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다인 거죠. 이때 그러면 이제 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뭐 한계 진동수, 이람수 이제 용어들을 이제 설명할 건데요. 다시 한번 예를 들자 그러면 금속이 있습니다. 이 금속을 이루는 원자들이 있을 거고, 이 원자가 인력으로 잡아당기는 요 결합 에너지를 1함수라고 하죠. 1함수 W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빛을 쏴주게 된다 그러면 이때 전자라고 하는 녀석이 튕겨져 나가는데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1함수 값을 10이라고 하고 이 빛 에너지를 17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1함수보다 빛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인 1함수를 끊고 전자가 튕겨져 나가는데 이 전자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냐? 5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튕겨져 나갈 때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광자의 에너지, 광자의 빛이죠. 에너지에서 1함수를 뺀 건데 1함수는 금속에 관련된 값이죠.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게 된다 그러면 HF 값이고, 이때 금속은 HF0라고 하는 녀석으로 표현하는데 요 F0인 원은 잠시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금속에서 광전자가 튀어나올 조건은 이 광자의 에너지가 금속 에너지보다 크면 되는 건데 이때 광자의 에너지 17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HF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한 값이에요. 근데 이때 플랑크의 상수는 6.67 곱하기 10의 뭐 마이너스 23제곱 어쩌고저쩌고 막 해서 요거를 숫자로 표현한다 그러면 약 6. 얼마 값이거든요. 약 6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진동수를 만약에 1.1이다 1.1Hz다 라고 한다 그러면 광자 에너지는 6.6이 되잖아요. 그러면 6.6의 에너지를 이쪽에다가 쏴주게 된다 그러면 1함수가 10이니까 전자가 튕겨 나오지 않겠죠. 1.2 또 안 나올 거고 1.3도 안 나오고 1.4, 1.4, 1.5, 1.6 점점 안 나오는데 이때 진동수가 2Hz가 되는 순간 이때 광자의 에너지는 12가 될 거고 12가 되면 1함수를 끊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가 튕겨져 나오기 바로 직전이 되는 건데 전자가 나올 때의 가장 작은 진동수 값인 거죠. 그래서 1.9까지 나오지 않는데 2Hz의 빛을 금속에 쪼여줬더니 광전자가 드디어 방출됐다. 이때 2Hz를 한계 진동수라고 합니다. 한계 진동수. 그래서 이거를 F0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1함수를 HF0라고 표현이 돼서 이렇게 써서 이런 식으로 광전자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는 HF고 금속의 에너지는 한계 진동수이기 때문에 요 값이 HF랑 HF0랑 요 값이 커야 되기 때문에 갖게 된다 그러면 빛의 진동수가 금속의 진동수보다 한계 진동수보다 커야지만 광전자가 튕겨져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막 엄청 글씨를 크게 써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크게 해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자의 에너지를
크게 해주면 됩니다. 광자의 에너지를 크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진동수가 크게 해주는 건데, 가시광선 영역으로 따진다 그러면 빛 에너지가 큰 파란색 계열의 빛을 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금속의 일함수를 낮춰주면 됩니다. 금속의 일함수를 낮춰준다는 거는 금속을 새로운 걸로, 요 결합 에너지 일함수가 작은 값으로 새로운 금속으로 바꿔준다는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광전 효과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